한글이 싱가포르를 바꾸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력도 꺾을 수 없었던 한국 문자의 위력. 다문화 국가의 골칫거리였던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 한 여교장의 놀라운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브레이크스톤 초등학교의 교장 리나입니다. 교육자로서 35년을 보내며 수많은 도전을 마주해왔지만 지금의 문제만큼 저를 괴롭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싱가포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지만 실상은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각자의 모국어가 다르니 깊은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성적표를 검토하던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성적이 전년 대비 15%나 하락한 것입니다. 밤새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결책을 찾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인 교환교사 박소희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소희 선생님이 칠판에 낯선 글자를 적자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였습니다. 이것은 한글이라고 해요.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랍니다. 소희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방식,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의 형태. 저도 모르게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소희 선생님에게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창제 철학은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학교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기도 쉽다니.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학부모들, 전통을 중시하는 교사들, 그리고 교육부의 경직된 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싱가포르 교육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게 될 줄은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있는 오랜 친구 김준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교포 2세로 평생을 한글의 우수성과 언어학 연구에 바친 분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안경 너머로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눈빛이 인상적인 학자였지요. 그의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벽 가득 붙은 세계 각국의 문자 도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자음과 모음 체계도가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문제 상황과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며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획을 더해 발음의 세기를 표현했다는 점,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담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은 소리의 과학이자 민주주의의 문자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리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오. 백성을 사랑한 왕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자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지요. 준호 교수의 말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체계를 활용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왔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학부모 위원회 대표인 황 선생은 제 제안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 전통적인 중국어 교육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리나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어가 아닌 한글의 표기 방식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완고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본 가능성, 준호 교수가 들려준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공식적인 경로 대신 조용히 작은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언어 탐험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한글 교실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모임 날 교실에 온 아이들은 고작 8명뿐이었습니다. 중국계 학생 리안, 말레이계 학생 이스마일, 인도계 학생 프리아 등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335 모였습니다. 한국인 교환교사 소희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첫 수업은 단순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희 선생님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아이들은 입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그림처럼 생긴 글자가 실제 우리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담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배운 아이들은 곧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리안, 이스마일은 이스마일, 프리아는 프리아로요.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한글로도 똑같이 들려요. 둘째 주부터는 더 많은 아이들이 클럽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고 서로의 모국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셋째 주에 찾아왔습니다. 말레이계 아이 이스마일이 중국계 친구 리안에게 중국어로 니하오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한글로 니하오라고 표기된 것을 보고 발음했을 뿐인데 리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소희 선생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실험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복잡한 문자 체계를 익힐 필요 없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간단한 문장 만들기로 발전했습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좋은 아침이에요, 맛있는 점심이에요와 같은 표현을 한글로 표기하고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듯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실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급식 시간에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 쉬는 시간에 모여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담당 리우 선생님은 제 교실 앞을 지나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로 전통적인 중국어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분이었습니다. 리나 교장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리우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날의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 싱가포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교육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장학관 탄 선생이 학교를 방문한 날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제 사무실에 앉은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한글 교실의 목적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학습을 돕는 보조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탄 선생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육부 승인 없이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탄 선생은 언어 탐험 클럽의 교실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방문객을 바라보았습니다. 탄 선생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희 선생님은 평소처럼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모국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언어 다리 놓기 시간이었습니다. 중국계 아이가 말레이어 문장을, 말레이계 아이가 타밀어 인사말을, 인도계 아이가 중국어 시를 한글 표기를 보고 읽는 시간이었지요. 아이들의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며 배우려는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탄 선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딱딱한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작은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희에게 탄 선생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통계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글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의 언어 과목 성적이 평균 12%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다른 언어권 아이들의 중국어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탄 선생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리우 선생님의 민원은 분명했지만 눈앞의 증거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나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명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 교사 협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탄 선생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면 더 견고한 증거와 지지 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요. 한글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더 과감하게 나아갈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학관의 방문 이후 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한글을 정규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제 계획은 기존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발음을 한글로 병기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김준호 교수와 소혜 선생님 그리고 각 언어 담당 교사들 중 협조적인 몇 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교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어의 사성, 말레이어의 강세, 타밀어의 특수 발음 등을 한글로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지 연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이 작업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발음기관을 연구하여 만든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호를 개발한 것은 소희 선생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 시범 교재를 완성했을 때 모두가 큰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다양한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시범 수업은 3학년 2개 학급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재로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말레이계와 인도계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발음을 따라 읽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중국어 성조를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의 시범 수업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 아이들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 많은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육부 장관실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사용이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직접 전화로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 파트너였고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 교사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대로 포기할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밝아진 얼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몇 주 전에 예약해야 할 면담이었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겨우 시간을 얻어낸 것입니다. 장관 리 박사는 연륜이 느껴지는 노학자 출신으로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한글 프로젝트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향상 그래프, 학부모들의 지지 서명,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중국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어와 다른 언어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다리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교육자로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정치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리나 선생,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교육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중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을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준호 교수와 함께 준비한 수정안이었습니다. 기존의 직접적인 한글 표기 대신 언어, 음성학 보조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변형된 형태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지요. 본질은 같되 외형적으로는 한글임을 덜 강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관은 수정안을 검토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미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임시 중단 명령은 유효합니다. 다만 교육 연구 차원에서의 소규모 테스트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미묘한 타협이었습니다. 전교 단위의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했지만 연구 차원의 실험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소혜 선생님과 협조적인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우문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축소하여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글을 직접 언급하지 않되 그 원리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충격적인 공고가 붙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저의 교장 직위 재검토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승인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도입했다는 이유였지요. 교무실은 술렁였고 소문은 빠르게 학부모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제 30년 교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꿈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부모위원회 대표인 황 선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글 프로젝트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황 선생은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 가방에서 한 폴더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샤오밍의 최근 시험지와 의료 진단서였습니다. 제 아들은 난독증이 있습니다. 황 선생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인함이 사라진 채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수년간 특별 과외를 받았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최근 한글을 활용한 발음 학습 후 처음으로 중국어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황 선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한글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보존은 단순히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임을요. 오늘 학부모위원회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황 선생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오후 학부모위원회 회의는 예상과 달리 열띤 지지 연설로 가득했습니다. 황 선생을 시작으로 여러 학부모들이 일어나 한글 프로젝트가 자녀들에게 가져온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말레이계 학부모 아미라는 딸이 처음으로 중국어 교과서를 읽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인도계 학부모 라제시는 아들이 타미로와 중국어 공부를 동시에 즐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탄원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싱가포르의 진정한 화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부 앞에서 작은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배울 기회를 주세요. 언어의 다리를 무너뜨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작은 시위는 곧 싱가포르 전역의 뉴스에 소개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대사관의 외교적 압력이,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부 장관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교장 직위 재검토는 철회되고 프로그램은 다중언어 통합교육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스스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깨닫고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희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교재 개발에 착수했고 김준호 교수는 더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싱가포르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도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우려를 고려하여 중국어 교육 시간은 오히려 늘리고 한글은 순수하게 보조 표기법으로만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언어가교 시스템이라고 명명했고 모든 공식 문서에서는 한글이라는 단어 대신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우리 학교는 다중언어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첫 달은 교재 개발과 교사 연수에 집중했습니다. 소희 선생님은 각 언어 교사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교재를 수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처음 반대했던 리우 선생님도 점차 협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한글의 논리적 체계가 중국어 성조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의 사성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한글 표기법은 그의 수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각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다른 언어권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한글 표기를 함께 보면 발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말레이어나 타밀어를 배우는 중국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중간 평가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언어 과목 성적이 평균 18% 향상되었고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의 향상도가 두드러졌습니다. 황 선생의 아들 샤오밍은 난독증이 있음에도 중국어 시험에서 처음으로 어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인종끼리만 어울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다양한 그룹으로 어울려 놀았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아이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차 평가 보고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리나 교장 선생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싱가포르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언어가교 시스템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다른 학교들도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사관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시범 기간이 끝나고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이제 다문화 국가 싱가포르의 교육 혁신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교직원 회의실에서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창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실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세종대왕의 지혜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싱가포르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싱가포르 교육혁명을 이끈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